네, 안녕하십니까. 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행복한 강사 양은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또 한 가지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요.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같아요. 말 한마디로 청량 빚을 갚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로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그냥 불쑥 툭 던진 말 한마디로 평생을 그 말 때문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때도 있어요. 어떤 말을 들을 때 좋을까요? 오늘 참, 네, 예쁘십니다.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제 메이크업이 좀 잘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즐겁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어른들도 기분 좋은 말, 칭찬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데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떨까요? 그죠? 우리가 하루 종일 긍정적인 말을 얼마나 쓰고 계신지,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쓰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손자녀와 함께 지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훈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자녀의 결정적 순간 훈육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은 언제였을까? 네, 막 스치고 지나가지요. 저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남편을 뭐라고 해요? 남의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내를요, 두 가지라고 또 아내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 네. 네. 또 한 가지는요, 아내. 예, 이렇게 아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남의 편인 남편은 자신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요, 저를 만났을 때였대요. 그리고 저와 함께 결혼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지금 이렇게 시니어 TV 방송 출연한 게 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네, 또 어떤 분은 주택복권에 당첨됐을 때, 로또에 당첨됐을 때, 그죠? 많이 부럽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자신이 어떤 목표를 했던 것, 도전을 했는데 성취를 했을 때 그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삶에는 저마다 그죠? 다 이렇게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사진 작가가 정말 좋은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말인지 한번 볼게요. 평생 삶의 결정적인 순간을 찍으려고 노력했는데 삶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죠? 사진을 찍기 위해서 평생을 결정적인 순간을 찍고 보니까 결국은 모든 삶이 다 결정적인 순간이었더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시간은 다 소중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손자녀들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 봤더니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그 시기가 우리 손자녀의 결정적인 순간이고 시기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시기를요, 잘 보내지 못하면
정서 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두뇌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 이 결정적인 시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늑대 소녀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늑대 아이가 어느 날 사람들이 산속에 사냥을 하러 가다 보니까 늑대 우리에서 자란 아이들을 발견한 거예요. 자매 2명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언어도 늑대 소리를 내고 행동도 늑대처럼 4발로 기어다니고 입으로 날 것을 먹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사람들 속으로, 인간 속으로 데리고 와서 학습을 시켰는데 동생은 1년만 살고 사망하고 언니는 7살 정도 되는 시기였는데 그때 그 아이들을 2발로 걷게 하는데 2년이란 시간이 걸리고 언어를 가르치는데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몇 단어를 사용을 못하고 처음에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면 옷을 다 찢어버리고 사람이 좀 다가오면 늑대처럼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아이들이 늑대 우리 속에 살면서 늑대의 언어를 배우고 늑대의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가르쳐도 발달이 되지 않더라. 그러면서 아이가 인간의 그 생활을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습득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야생동물 행동을 자꾸 하려고 반복을 했고, 그 다음에 아이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얼마 살지 못하고 사망하는 그런 아이들이 80여 명이 그 이후로도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시기에 아이들이 발달해야 되는 언어, 그 다음에 두뇌 발달, 행동 발달 이런 것들이 이 시기를 놓치니까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우리 조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보내주고 계신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같이 동반되는 것이 애착 형성 시기예요. 이 애착 형성 시기가 함께 해줘야 아이들이 발달한다. 그러면 애착 형성이 뭔지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착은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인 상호 교류예요. 유대감을 갖는 것, 어떻게 해주는지 따뜻하게 안아주고 눈을 이렇게 마주쳐주고 미소를 지어주고 아이가 무엇인가 요구를 하면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해주는 것, 이것이 애착 형성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애착 형성할 때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스킨십 해주고 눈 마주쳐주면서 슬펐구나, 배가 고팠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극을 주니까 아이가 언어가 또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애착 형성을 하면서 아이들은 저 사람이 누구지? 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내가 무언가 요구를 했을 때 나를 안아주고 따뜻하게 보살펴주네? 나는 사랑을 받나 봐.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한 곳이야 라고 아이가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애착 형성이 잘 이루어지면 아이가 다른 사람을 믿게 되고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성까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불안정하게 애착이 형성이 되는 아이들이요, 보면은 처음에 어린이집에 왜 처음에 보낼 때 엄마 품을 떠나니까 많이 힘들고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린이집의 선생님이 누구야? 괜찮아. 선생님이 안아줄게 라고 따뜻하게 안아준다면 그러면 아이는 빨리 그곳에서 적응을 잘 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조부모님들이 봐주실 수 있으셔서 우리 자녀분들은 마음을 놓고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맡길 수 있지만 우리 조부모님들이 멀리 계셔서 못 봐주는 부모님들, 맞벌이 하시는 어머님들 많이 또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돌봐주시면 되는지? 그럼 어린이집의 선생님, 그러면 돌봄 이모님들, 그죠? 이런 분들이 아이들을 돌봐줄 때 이 애착 형성 시기에 아이를 이렇게 잘 안아주고 눈 마주쳐주고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면 아이는 애착 형성이 잘 이루어집니다. 자, 애착은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인 상호 교류다. 따뜻한 유대감을 형성하면 이때 우리 이 아이들이
정서 발달, 언어 발달, 두뇌 발달, 사회성 발달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누가 많이 도와주고 계신지 우리 조부모님들이 이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기에 그 조부모님들을 보면 정말 따뜻하게 많이 보살펴주고 계세요. 보면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시고 또 시간적으로도 여유도 있으시고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으셔서 그러신지 정말 아이들을 대할 때 괜찮아? 라고 이렇게 기다려도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를 정말 많이 안아주세요. 예, 많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면서 길러주고 계시고 그래서 아이들은 아 우리 할머니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아이들 앞에서 많이 안 다투시죠? 그죠?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조심해 주셔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다투는 것만 봐도요,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요, 두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러다 보면 언어 발달에도, 언어 발달도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고 계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 밑에 돌봄을 받고 잘 성장한 아이들이 나중에 봤더니요.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아요. 그리고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고 공감도 잘해주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의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살펴 주어서 애착 형성이 잘 이루어졌는데 훈육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무리 잘 따뜻하게 안아주고 먹여주고 눈맞음 해주셨더라도 훈육을 잘못 보내면 그죠? 우리 아이들 마음에 상처로 남습니다. 네, 그래서 훈육에도 시기가 있어요. 자, 훈육을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제가 부모교육 강의를 다녀보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훈육을 언제부터 해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 조부모님은 우리 훈육을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말귀를 알아들을 때, 말귀를 좀 알아듣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이에 훈육을 해주시면 됩니다. 0에서 12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이 말귀를 좀 잘 못 알아듣고 이게 위험한 건지 어떤 상황을 잘 모르죠. 그때 막 기어다니다가 아이가 위험한 걸 만지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 라고 보다는 위험한 거야 하면서 얼른 그렇죠. 아이를 그 상황에서 빨리 데리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말귀를 이제 알아듣는 시기는요, 아이들이 보면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하고 자기중심적인 시기거든요. 이때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될까? 이때는요, 아이가 위험한 거를 만지려고 하면 바로 당연히 제지를 하시겠죠? 제지를 하시고, 먼저 위험한 거야. 만지고 싶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공감을 먼저 해주시고, 만지고 싶었구나 하지만 위험한 거야. 만지면 위험한 거야 라고 다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말고 우리 안전한 곳으로 가서 놀자 라고 이렇게 장소를 옮겨 주시면 됩니다.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를 좀 하는 나이 아이들. 이때쯤 되면 상황도 판단도 하고 이해도 잘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아이에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죠. 왜 그렇게 했어? 라고. 그러면 아이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런 다음에 그렇지만 알려주셔야 되죠. 그렇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뛰거나 친구를 때리거나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는 또 한 번 질문을 해주시면 아이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아이가 생각을 하다가 다음에는 친구가 다칠 수 있으니까 던지지 않도록 할게요 라고 이렇게 아이의 생각을 물어봐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안 돼! 하지 마가 아니라
그죠? 아이의 그 위험한 상황을 훈육은 이야기해 주시는 거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손자녀 훈육은 언제? 말귀를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다라는 것. 특히 영아기에는 빨리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 주시고, 두 번째는 좀 2단계는 아이에게 공감해주고 설명해주고 또 제안을 해주시고, 이해를 했을 때는 공감해주고 위험한 상황 알려주고 그 다음에 물어봐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셔야 된다라는 것. 네, 자, 훈육에 대한 고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훈육을 왜 할까요? 우리가 훈육을 하기 전에 또 고민도 해야 돼요. 자, 우리 아버님, 우리 손자녀들 어떤 자녀로 키우고 싶으세요? 사회성이 좋은. 네, 사회성이 좋은 아이. 네,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부모교육 강의를 가서 어떤 자녀로 키우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사회성이 좀 좋아서 아이들하고 두루두루 좀 잘 노는 아이, 또 인성이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꼭 해야 할까요? 훈육을 하셔야 돼요. 네, 훈육을 하셔서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육은 무엇이냐면 한자로 가르칠 훈, 기를 육.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쳐주고 길러주는 것.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것을 교정해 주는 것이 훈육이에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알려주고 길러주는 게 훈육인데, 우리가 훈육을 하기 전에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아, 이게 훈육할 만한 일일까? 내가 감정이 욱 하고 올라와서 혹시 아이를 훈육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옆집의 아이하고 혹시 비교를 해서 마음이 조급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훈육하기 전에 고민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훈육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옳고 그름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교정해주는 게 훈육이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하나씩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요, 편식을 해요. 훈육을 해야 할까요? 자, 편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아이를 혼내고 훈육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 방법을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편식하는 아이를 한번 볼게요. 편식하는 아이들 보면요, 약간 좀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예, 아이들이요, 뭔가 이렇게 먹는 게, 뭐가 입에 들어오는 게 뭔가 불편해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유식 때 다양한 요리를, 다양한 음식을 좀 먹어보지 않아서 좀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이한테 왜 너는 좋아하는 것만 먹어? 너 왜 맨날 이것만 먹니? 라고 혼을 내시면 안 되고요. 아이에게 좀 다른 아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를 조금 기억해 두셨다가, 싫어하는 음식을 좀 먹여보고 싶다면 좀 다른 요리법, 그죠? 다른 요리법으로 좀 제공을 해주시고, 아니면 우리 요리 활동, 요리를 재밌게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요리해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씩 먹어보고 탐색해보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어때요? 파 골라내고 콩 골라내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할 수는 없다라는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는 아이가 있어요. 그죠? 아니면 핸드폰이나 TV를 보면서 먹는 아이가 있어요. 훈육을 해야 되나요? 훈육하기 전에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아이가 왜 돌아다니면서 먹는지 어때요? 밥만 먹이시고 싶으셔가지고, 그죠? 어떻게든 한 숟갈이라도 그냥 더 먹이시려고 막 할머님들이 따라다니면서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계속 장난하는 줄 알고 뛰어다니고 도망다니고 하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 식탁에 아이들 전용 의자 있죠. 거기에 앉혀서 먹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맛있게 먹자라고 습관을 길러주시면 되고, 또 TV나 핸드폰만 보는 아이들 보면 어때요? 부모님들이 딱 TV 뽀로로 틀어놓고
계속 입으로 계속 넣어주시죠? 아이는 눈은 계속 모니터만 보고 있죠. 그렇듯이 아이들 먹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서 맛있게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즐거운 식탁 문화를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식습관 길러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야기 들어볼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놀이를 하다가 대소변을 실수를 했어요. 이런 경우도 혼내시나요? 아니죠. 네, 아이들은요, 낯선 환경에 가면 화장실 가는 걸 힘들어 하기도 해요. 어른들도, 그죠? 낯선 데 가면 며칠씩 나 오늘 변을 못 봤어. 막 이제. 그리고 잠자리 바뀌면 불편하듯이 아이들도 낯선 환경에 가면 불편해요. 예. 그리고 또 아이들은요, 놀이에 막 집중을 하다 보면, 그 놀이에 집중을 하다 보면 소변을 실수를 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또 쌌어? 또 쌌어? 이게 아니라 소변이 마려우면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면 바로 우리 화장실 가도록 하자. 그래야 바지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 대신 더 많이 놀고 싶은 시간을 줄게. 기다려 줄게. 그래서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실수했는데 혼내거나 꾸중을 하면 아이들은 수치심을 느끼거나 죄의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 소변이 마려울 때는 꼭 미리 얘기해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녀와서 우리 놀자. 노는 시간 충분히 줄게. 함께 놀아줄게, 같이 해줄게 라고 이 아이를 안심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 힘들어하시는 마트에 가서 자, 때를 쓰는 아이들 꼭 보시죠. 네, 이런 아이들도 훈육을 해야 되나요? 훈육하기 전에 우리가 또 훈육하기 전에 방법이 있습니다. 자, 때를 쓰는 무엇인가 때를 쓰면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때를 쓰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갖게 되네 라고 아이가 느끼면 때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때를 쓰면 들어줄 수가 없어. 너가 가진 것을 가질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말로 이야기해줘. 말로 이야기해줘. 그러면 아이가 울다가 때 쓰다가 저거 갖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장난감이 갖고 싶었구나 그래 지금처럼 말로 이야기를 해줘 라고 이렇게 사가지고 오면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때를 쓰지 않고 말로 하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가질 수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장난감을 사달라고 해서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떠나기 전에 아이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오늘은 마트에 가는데 오늘은 장난감을 살 수 없고 대신 과자를 아니면 누가 뭐 좋아하는 뭐 젤리를 오늘 하나 사가지고 오자라고 이제 마트를 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마음이 또 바뀌어요. 장난감을 보니까. 그렇지만 그때 때를 사주시면 되나요? 안 되죠. 약속을 했잖아요. 사주시면 안 되고 우리 오늘 약속했지? 좀 단호하게 약속했지? 대신 우리 과자 사기로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자.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서 기다리면서 조절 능력이 생겨요. 내가 갖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 대신 약속을 지키고 기다리니까 내가 가질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는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성장하게 됩니다. 힘들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또 필요한 게 인내. 그죠? 인내.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거. 그런데 또 사람인지라 우리가 욱 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올라오는 걸 누가? 내가 스스로 심호흡하고 조절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훈육에 대한 고민, 꼭 훈육하시기 전에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훈육을 하실 때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임팩트. 네. 너무 설명을 길게. 우리 요즘 어머님들이 훈육을 할 때 너무 설명을 많이 해주세요. 너무 많이 해주다 보면 아이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죠? 아이들은 잔소리로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훈육을 할 때는 너무 설명을 많이 하지 말고 예, 임팩트 있게 하셔야 되고요. 비빔밥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훈육을? 비빔밥처럼, 비빔밥 속에 무엇이 있어요? 시금치, 콩나물, 고추장, 계란 뭐 다 짬뽕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오늘 위험한 행동을 해서 뛰어내려서 훈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예전에 있었던 일, 너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동생하고 맨날 동생하고 싸우고 뭐 이제 또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까지 끄집어 내가지고 막 짬뽕으로. 그래서 한 예로 아는 지인분들이 4학년 아들이 핸드폰으로 막 게임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돈으로 이게 뭐 아이템을 사는 게 있었나 봐요. 40만 원. 아빠 핸드폰을 가격을 봤더니 4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아빠 뒷목 잡아요, 안 잡아요? 잡죠. 진짜 막 내쫓고 싶을 정도의 욱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님이 그래도 한 번 참으셨어요. 그래,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 심호흡을 하고 참고 아이에게 설명을 잘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의 방법은 그러면 반성문을 쓰라고 한 거예요. 나름 아버님이 이제 반성문을 써와라. 근데 이제 아이가 고민 이제 몇 시간 걸려서 반성문을 딱 갖고 왔는데 반성문을 봤더니 한글 맞춤법이 다 틀려가지고 아빠가 더 열받아서 혼냈다고. 4학년인데 그 반성문 보고 맞춤법 틀리고 그래서 너무 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혼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훈육은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예, 비빔밥처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훈육을 하다가 잘못하면 관계가 깨지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훈육을 하면서 이렇게 10번이고 100번이고 알려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할머니가 누구야? 할머니가 너를 되게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너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건데 오늘 이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야. 앞으로 조심하자. 라고 이렇게 쿠션 언어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정말 위해서 이야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잘못된 행동을 다음에 했을 때 정말 마음에 네, 그죠? 2번 다시 안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아이들은 작은 실수, 큰 실수를 반복하면서 해요. 또 그래? 또 반복하니가 아니라 그때마다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큰 실수, 작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성장하고 배워가고 그러면서 사회성이 길러지는 거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훈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제 어떤 말로 훈육을 해야 될까? 훈육을 반드시 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훈육을 언제 해야 되는지 이 안전에 위배되는 행동, 공공질서, 도덕에 위배되는 행동, 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꼭 훈육을 하셔야 합니다. 네, 하나씩 볼게요. 우리 안전에 위배되는 행동은 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친구를 밀고 때리고 긁고 물고 그죠? 이런 거 더 위험한 행동이고 또 뜨거운 거를 만졌을 때 그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안전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 제지하시고 위험해 뜨거운 거야 안 되는 거야 너도 다치지만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어 위험한 행동이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셔야 된다 꼭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공공질서 도덕에 위배되는 행동은 언제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공공질서 함께 생활하는 곳 어디가 있어요? 뭐 식당도 있고 또 영화관, 도서관 그죠?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에게 바로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훈육을 하면 안 되고요. 아이를 좀 데리고 와서 1대1로 눈을 보고 누구야? 공공장소에서는 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따가 여기서 밥을 다 먹고 놀이터 가서 함께 신나게 뛰어놀자 하면서 아이를 이제 앉히셔야 되죠. 그다음에 도덕
도덕성에 위배되는 행동 뭐가 있어요? 아이들 거짓말하는 거. 그죠? 아이들 거짓말한다고 또 혼을 내고 하면 아이들은 또 더 거짓말. 그죠? 그 거짓말이 자꾸 커지게 돼요. 그런데 영아기에 한 만 4세, 만 3세 정도 되면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아이가 막 이야기를 꾸미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아니 이 녀석이 왜 거짓말을 해? 가 아니라 아이가 예전에 있었던 기억, 예전에 봤던 책, 뭐 현재 이야기를 막 꾸며서 이야기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이가 어디서 누구한테 이런 거짓말을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좀 이제 그 큰 아이들, 유아기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셔야 되겠죠. 예, 그런데 혼을 내면 그 행동은 더 강화가 될 뿐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도덕성이 위배되는 행동도 뭐가 있어요? 뭐 침을 뱉는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남의 물건을 그냥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꼭 안 되는 거야. 하고 알려주셔야 되는데 많이들 혼을 내셔서 아이가 더 그 행동이 더 강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게 더 커져서 돌아오더라, 부메랑이 돼서 더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려주셔야 된다. 자, 훈육이 뭐예요? 그죠? 가르쳐주고 길러주는 거. 무엇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교정해 주는 것이 훈육이다라는 것. 특히 이렇게 안전에 위배되고 공공질서, 도덕에 위배됐을 때는 꼭 알려주시고 교정해 주셔야 된다. 자, 규칙. 신뢰를 지키지 않는 행동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보면 엄마하고 아니면 조부모님과 아이와 이제 규칙을 정해요. 자, 오늘은 TV를 1시간만 볼 거야 라고 아이가 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정하면 안 돼요. 아이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타협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이하고 할아버지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훈육을 하셔야 되겠죠. 아, 더 보고 싶었구나. 그렇지만 약속은 약속이야.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다른 거 나가서 할아버지랑 자전거 타기 하자. 자전거 타고 신나게 놀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규칙을 정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님이 야, 한번 해줘. 그죠? 있죠. 공감 많이 되시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무너져요. 그러면 안 된다. 항상 온 가족이 함께 일관성 있게 같이 협력해서 아이를 양육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한 거를 지키는 아이들이 조절 능력이 커져요. 그래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좀 기다리고 약속을 지키면 가질 수 있구나라는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서로 타협해서 아이와 정한 규칙을 꼭 지키셔야 되는데 어른들이 안 지킬 때도 많다. 그죠? 어른들이 좀 귀찮고 어른들끼리 하실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냥 TV를 자꾸 틀어주시거나 그죠? 아니면 핸드폰을 자꾸 손에 쥐어주시거나 이러면 안 된다. 아이들은요, 핸드폰이나 미디어, 우리가 뭐 손에 이제 뭐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관계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조절 능력을 키워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스스로 끌 수 있게. 누구야, 시간이 다 됐네? 우리 약속한 시간이 다 됐어. 네? 하고 딱 끊을 수 있게. 이게 조절 능력이에요. 이게 안 돼서 저는 이런 부모를 봤어요. 고등학생인데도 부모님이 밖에서 계속 전화를 하세요. 밥 먹었니? 오늘 지금 컴퓨터 하고 있지? 너 오늘 지금 컴퓨터 엄마랑 약속 안 지켜? 계속 전화. 그러다가 아이가 계속 게임 따다다다닥 소리가 나잖아요. 따다다다다. 왜 또 아이들은 또 다 들켜. 그죠? 주도 면밀하지 않아서 다 걸려.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키보드를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이를 믿지 못해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조절하고 아이가 스스로 네 하고 끌 수 있는 것, 이것도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씩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잘못된 훈육법이 있어요. 이제 훈육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일관적인 것, 비일관성 훈육은 정말 나빠요. 아이들에게 항상 일관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관적이지 않은 훈육을 받은 아이는요, 그 아이도 변덕스러워요. 누구 닮아서 그래가 아니라 우리의 양육 태도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훈육, 비일관적으로 훈육하시면 안 되고, 신경질적, 감정적인 폭발, 이게 가장 아이에게는 가장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신경질적으로 훈육하면 안 된다. 자, 남 앞에서 꾸짖는 훈육. 안 돼요. 네. 그래서 훈육해야 될 일이 생기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아이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1대1로. 특히 동생 앞에서 훈육하는 거 안 돼요. 네, 그래서 동생 앞에서 하지 말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앉아서 눈을 맞추고 단호한 목소리로 알려주시는 게 훈육이다 라는 것도, 둘 다 똑같이 혼내는 거 안 된다. 그죠? 누구는 잘못도 안 했는데 너희 둘 다 똑같이 이리 와, 똑같이 혼나야 돼 라고 하면 누구든 이제 억울한 감정이 들겠죠? 네, 어른들도, 그쵸, 맞아요. 어른들도 그래요. 그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죠. 그죠? 자, 이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훈육. 어때요? 부정적인 언어. 예. 안 돼. 하지 마. 또, 네가 뭘 할 줄 알아. 어른들 이야기에 끼지 마. 이렇게 하는 것, 아이들을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훈육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올바른 훈육이겠죠? 일관성 있게 하면 되고요. 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옳은 행동인지 잘못된 건지를 빨리 보시고 알려주시는데, 안전에 위배됐거나, 그죠?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훈육해 주시는 거고, 남 앞에서 말고 1대1로 데리고 가서 눈을 보고 앉아서 이렇게 단호한 목소리로 알려주시면 된다라는 것. 자신감을 떨어뜨리지 않게 부정적인 언어보다, 누구야? 할머니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런데 지금 이 행동은 너무 위험해. 너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인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가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또 이제 우리 훈육의 골든타임이 있어요. 자, 부부싸움에도 골든타임이 있대요. 몇 시간일까요? 부부싸움의 골든타임? 네, 48시간이래요. 네, 48시간. 그래서 48시간 안에 잘못한 걸 좀 우리 인정이 왜 이렇게 안 돼요? 그죠? 그 인정하는 게, 그리고 사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죠? 아버님, 그죠? 네. 네, 남자들이 특히 더 많이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훈육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48시간 안에 남편과 부부가 혹시 다툼이 있었다면 꼭 48시간 안에 사과를 하고 서로 이제 화해를 하셔야지 깊은 골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자녀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도 학대다. 아이들의 부모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많이 불안감을 느끼고 아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두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이 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그래서 48시간 안에 부모님들이 꼭 화해를 하시는데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네,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다투는 일이 없겠어요. 그러면 지금 엄마랑 아빠가 대화를 하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화를 하다가 좀 화가 났어. 그래서 지금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대화로 다 풀었어. 오해를 다 풀었어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 앞에서 이렇게 아이고 누구 미안해요 하고 이런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다툼이 있을 때 다른 친구에게 누구야 미안해 라고 성장할 거예요. 자, 우리 훈육에도 골든타임이 있더라. 30분. 훈육의 골든타임 30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이 욱 하고 올라와서 아이에게 모진 말로 야! 이렇게 상처를 줬거나 나도 모르게 그냥 엉덩이를 그냥 한 대 탁
때리면, 그죠? 아이는 아주 깊이 마음의 상처로 남고요. 우리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해마가 있는데 이 기억이요. 어떤 자극을 받고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기억으로 넘어가요. 장기 기억으로. 그래서 저희 아이가 둘째가 20살 된 딸아이가 제가 정말 딱 한 번 때려봤거든요. 정말 저는 딱 한 번 때렸는데 그거를 두고 얘기를 해요. 엄마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지금도 나는 그 생각이 자꾸 나요. 그 생각이 너무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 때린 이유도요. 위험하거나 잘못했던 행동도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학원 안 가서.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제가 많이 반성하고 제가 정말 잘못된 부모였구나. 그래서 부모 교육 강사가 되어야겠다고 느낀 게 그 시점이에요.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훈육에는 30분이 있다. 내가 내 감정을 못 이기고 내가 욱해서 우리 아이에게 말로 상처를 줬거나 때렸거나 했다면 이 훈육 30분 안에 아이에게 누구야? 미안해. 할머니가 오늘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너한테 이 감정을 표현을 해서 잘못했어. 미안해. 다음엔 정말 조심할게. 그리고 꼭 안아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혼나고 큰 것 같은데 저희 엄마랑 저랑 관계 되게 좋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이 방법을 쓰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 막 혼내고 나서는 안아주셨어요. 우리 어머님의 감정의 대상은 사실 저였거든요. 제가 첫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받은 스트레스를 좀 한 번씩 저한테 풀 때는 있으셨는데 저도 왜 혼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에 그 엄마와의 관계는 지금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육의 30분 놓치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 꼭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이는 한 발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옆으로 벗어나기도 하면서 생각보다 아주 천천히 나아갑니다. 따끔한 벌보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은요, 앞으로 가다가도 확 뒤로 오고 옆으로 가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천천히 나아갑니다. 그래서 따끔한 벌보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나의 걸음으로 막 끌고 가면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우리 아이 걸음에 맞춰주시고 누구야? 괜찮아. 기다려줄게. 천천히 해도 돼. 라고 하고 그랬구나. 라고 아이 마음을 공감해주고 읽어주시면 우리 아이는 정말 아주 잘 성장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제 강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